자,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아까 전에 잠시 지지율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짚어봤고요. 지금 이제 어제 SBS 4차 토론회, 그러니까 방송 3사가 있었고 광주에서 한번 했었고 그래서 총 4번의 TV 토론이 있었는데 어제도 좀 과거 이력을 많이 들추는 배신자론이 또 나온 것 같아요.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의 이제 불교계와의 갈등, 봉이김 선대 그때 왜 대선 후보를 위해서 탈당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거를 지적을 했고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의 2002년 탈당 이력을 겨냥해서 대선을 망쳤다. 배신자 트라우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 뭐 이제 그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이 또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봤는데 새로운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옛날에 배신한 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뭐 이런 내용도 또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한심하죠. 한마디로 한심합니다. 한심한 건가요? 예. 아니 나 그래도 마지막 판에 가서는 조금이라도 통과 의뢰로라마 조금 정책 얘기를 좀 건드릴 줄 알았어요. 지금 정책 가지고 아니 말로 난리잖아요 지금. 예. 부동산 세제를 지금 발표하기로는 여기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야죠. 아니 전당대회 당대표들은 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당대표직 없애라는 거 주장하는데 지금 없앨 수는 없는 노릇이고 예. 반드시 없애야 돼요 당대표는. 여야 할 거 없이. 뭐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 제도적인 문제고. 이게 SBS 토론을 봐도 그렇고 지금 2021년도 국정감사 한 얘기 이게 정청래 의원이 봉인김 선달이다. 예. 뭐 사람들 사과하고 탈당하라 했더니 탈당 안 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표가 다 달았는데 왜 사과하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김민석 후보 공격하는 게. 예. 그다음 정청래 의원이 여전히 또 김민석 그 당시 의원은 아니었죠. 그때 정무준 캠프에 합류할 때 그거 후단협 사태 얘기하는 예. 거예요. 그거 24년 전 얘기예요. 그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미래로 하자고 그러고 AI 지금 호남에 클러스터 만들겠다고 이 난리판인데 지금 24년 전 그 얘기하고 있고 2021년도에 국정원에 대한 얘기 그거 꺼내고 있고 얼마나 할 일도 없어 이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전당대회가 도대체 뭐하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대표직 폐지하는 말이 안 나오는 것도 이상한 거고. 예. 아무튼 이번에 그 민주당 전당대회 여당 전당대회예요. 과거 2015년도에 문재인, 박지원, 그 이인영 의원이 싸울 때가 있었어요. 예. 그때 야당이었어요, 야당. 그때 치열했죠. 그 2015년도에 결국 이제 복잡해서 2016년도에 국민의 당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거만큼 지금 이제 격렬한데 그때 야당이었는데 지금 여당이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저는 종반에 대한 뭐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고 끝까지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미 이분들이 작정한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정책적인 거는 별로 못 얻으니까 예. 상대방 공격해서 내 지지층 결집시키자. 뭐 그런 식의 전략이지 않으면 이분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이런 비판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략을 계속 갖고 가는 건 역시 내 지지층으로 보자. 예. 그런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과거를 파묘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할 텐데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종훈 평론가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이렇게 가열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 이게 그냥 당 대표 경선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차기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미리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아 지금 이분들이 그럼 민주당에서 대선에 나오는 건가요? 예, 유력 대선 주자들이다 보니까 이번에 당 대표 결국 다 되려고 하는 이유는 돼서 자기가 공천권 장악해서 예. 당 조직 기반 강화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차기 대선 당내 경선 치러질 때 자기가 유리한 구도를 점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치열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선 관련한 당내 경선 예선전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한 측면이 하나 있고, 그런데 왜 자꾸 과거만 캐냐 이제 하는 거죠. 과거도 물론 캘 건 캐야 되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이거에 집착하는 이유는 결국은 실력이 없어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없다.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뭐 기본소득 기반으로 한 기본사회 시리즈 예. 이런 정책을 내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도 이슈가 되고 쟁점이 되고 경선 과정에서 논란도 되고 하는 건데, 그런 거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대선에 나오겠다고 하는데 그 맹아가 될 만한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그 기본 시리즈 내놓기 이전에 기본소득 있었던 거고 또 뭐 기본 시리즈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맹아가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까지 되는 발전돼서 이제 자기 국정 철학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분들 지금 보면 맹아가 되는 것도 아예 보이질 않아요. 아무것도. 예. 정청래 대표 맨날 얘기하는 거 뭐 개혁 정체성? 예. 그 검찰개혁 지금 거의 다 끝났잖아요. 예. 따지고 보면.
그럼 뭘 더 할 건데요? 다음번에 분명히 또 뭐 언론 개혁 이런 거 들고 나오겠죠. 개혁 뭐 개혁은 뭐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자 그러면 그 다른 후보들은 또 뭐 그런 게 좀 있냐? 그것도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옛날 거 뒤져서 가지고 공격하는 것 말고는 달리 지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분들이.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집권 초기다 보니까 정권 초기다 보니까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얼마나 잘 뒷받침하는 당 대표가 되느냐를 얘기하니 또 친명이네 반명이네 얘기가 나오고 그거에 방어하는 차원에서 또 과거에 누가 배신했네 안 했네 뭐 이렇게 글쎄요. 좀 아니, 흐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해가 예. 가는데 그게 예. 뭐 이게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것도 한 60% 70% 하고 예. 이마지 우리도 무슨 술 먹을 때 얘기할 때 되게 뭐 신변잡기 얘기도 좀 하고 정책이도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로 하잖아요. 술 먹다 보면은 막걸리 예. 먹을 때 예. 뭐 소주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녁 때도 막걸리 먹으니까 추출해지는데 예. 네. 근데 이거 너무 그게 없어요. 그럼 저는 오히려 좀 답답한 게 이분들이 이게 박빙이라는 거 아니에요? 뭐 예. 수도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호남 그러면 거기 강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당원들 유권자 당원들이 그럼 중도 성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 오히려 그 정청래 됐건 김민석이 됐건 송영길이 됐건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좀 중도적인 메시지를 내면 표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캐스팅 보트도 있다고요. 예. 그럼 머리가 좀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좀 그러니까 강성으로 가되 한 70% 가고 나머지 20-30%는 전략 전술적으로 좀 그런 예. 것도 가미해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누가 비슷비슷한 건데 다 똑같네 이런 유권자 끌어올 수 있는 그 전략이 없는 게 아닌가. 내가 뭐 그 사람들 걱정할 건 아닙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할게요. 토요일 날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일 날 호남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되고 다음 주 월요일에 그 이틀 뒤에 이제 최종 결과 그때는 이제 서울 경기를 포함해서 대의원 그리고 여론조사까지 해가지고 이제 다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널뛰기예요. 이게 누가 앞서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미디어 토마토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호남권에서는 김민석 44.1, 정청래 39.0, 송영길 10.2. 근데 서울에서 정청래 45.9, 김민석 36.3, 송영길 7.1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조금 앞서는데 서울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좀 10%, 9% 가까이 많이 앞서고 조원 CNI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서 김민석 52.3, 정청래 29.9, 송영길 그래서 거의 더블 스코어 가까이 김민석 후보가 호남에서 앞서고 서울에서는 김민석 34.7, 정청래 26.6, 송영길 11.3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서도 조원 CNI는 서울에서도 김민석이 앞서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11에서 11일 18세 이상 1033명 무선 ARS 조사고요. 조원 CNA가 스트레이트 뉴스로 8일에서 10일 18세 이상 2001명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판세 어떻게 보세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올 건지 한번 예측을 좀 해주시죠. 고수들께서. 네. 근데 지금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김민석 대 정청래 구도에만 초점을 너무 맞추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박빙승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송영길 변수는 왜 빼죠? 사실 냉정하게 보면 그러니까 친명 대 이제 친청 구도라고 본다면 친명은 김민석 더하기 송영길 아닌가요? 예. 예, 그렇게 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고요.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누적으로 해서 평균 뭐 9%가 넘는다고 하던데. 10% 안팎 이 정도 나오죠. 예. 그걸 왜 무시합니까? 만약에 그게 뭐 다 송영길 후보를 찍었던 그 2차 투표가 다 그쪽으로 김민석 후보 쪽으로 갈런지는 뭐 좀 불확실하긴 한데 대부분 갈 거다라고 본다면 이미 상당히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태라고 좀 보거든요. 예. 예, 김민석 후보가 많이 앞선 상태다라고 좀 보는데 뭐 그거 무시하고 그러면 두 사람만의 이제 각축전으로 이제 봤을 때 언론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경마식 보도니까 훨씬 더 흥미진진하니까 아마 그렇게 몰고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추세적으로 보면 김민석 후보가 지금 차츰 격차를 더 벌여가는 그런 추세가 보인다 예. 하는 거 공통적으로. 그리고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하고 당원만 이렇게 표집해가지고 낸 결과가 좀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당원들만 가지고 표집을 해보면 김민석 후보가 확실히 앞서는 거로 뭐 호남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일반 국민 전체 대상으로 이렇게 한 걸 보면 부분적으로 정청래 후보가 앞서는 것이 나오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그 민주당 전당대회는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 지지층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뭐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특히 뭐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이제 그 이른바 그 친윤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지금 정청래 대표를 연임시키고 싶어 할 겁니다.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 그래서 예. 여론조사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래서 제가 그런- 오늘 잠깐만 예. 말씀드린 거는 다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만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은 민주당 이번에 여론조사 반영하는 거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어서 그것만 먼저 말씀드렸다는 걸 전제로 하고 다만 전체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청래 후보가 더 잘 나오는 것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 이제 예, 그 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역선택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는 제가 보건대는 호남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그렇고 양자 대결에만 초점을 맞추더라도 예. 김민석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그러면 그렇게 1차에서 생각합니다. 한 후보가 과반으로 끝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시나요? 저는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과반을 넘길 가능성이 높지 않나. 50%를 넘는데 최종적으로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선호 투표제까지 합산하기 표를 전에. 합산하기 전 얘기하시는 거죠? 예. 합산하기 전에 과반 넘기기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저는 호남에서 의외의 반전이 일어나면서 예. 그 아주 소폭으로 넘길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창렬 교수님. 저는 뭐 초지일관 김민석 후보가 일 거라고 얘기했고 예. 뭐 선호투표란 변수가 결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는 사실상 공식적으로 연대를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호투표가 결정적인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아무리 그 권리당원들 강성 권리당원이라는 게 하나의 그 관용화가 됐는데 예. 당원들은 이 당청 관계가 이렇게 균열로 하는 걸 정치 고관여층들이라서 원치를 않아요. 그러니까 당원들 조사하면 김민석 후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봐도 저는 1차에서 과반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요? 네, 서울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네,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생각보다 호남하고 서울 포함해서 호남은 서울은 뭐 정청래 후보가 유리하다는 얘기들 많이 하던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아마 더 격차가 벌어질 겁니다. 생각보다 1차에서 끝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김민석 후보가 단독으로 50%를 단독으로 넘을 넘을 수도 거다.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모르죠. 뭐 틀려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게 예측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론가들이 틀리는 거는 숙명이죠. 아니 예. 뭐 예언가가 근데 제가 아니니까. 시간이 이제 진짜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참 이 방송에 이거 쭉 나가면서 이 전당대 관련해가지고 전 몰랐는데 이게 보수 패널들이 아주 입을 모아서 정청래 후보에서 그렇게 열을 올려서 분석력을 동원해가지고 예. 이기는 이유를 대길래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그랬어요. 예. 평소에 분석력도 별로 그런데다가 아주 대단히 분석을 많이 동원해요. 알고 보니까 지금 그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정청래 후보를 이 국민의힘의 전략자산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전략자산이요? 지금 예. 장동혁 지금 대표가 민주당의 전략자산이라는 그런 우스갯기가 있잖아요. 비아냥 비슷한 예. 게 뭐 비유적인 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왜 저렇게 열을 올리고 분석들을 하나 보수 패널들이 남의 당이라면 이상하지만 경쟁당인데 예. 아예 대놓고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분들 알고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다. 저의 추론인데 대단히 아름다워 보이지 않더라. 예. 그런 건 적어도 자기 당의 일이 아니면 좀 객관적인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 이것도 양극화더라. 아주 제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첨언한 거예요. 사적으로. 어제 김한규 의원이 나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연임을 하게 되면은 민주당의 총선에 도움이 되겠냐 안 되겠냐 그러니까 땡큐죠. 뭐 그런 취지로 도움이 될 것 같다. 장동혁 대표가 그게 뭐 그런 비슷한 어마어마한 전략자산인데. 심정인 것 같아요. 예, 이 정도 전략자산이 B52가 맨날 오산기제 있냐고요. 미국에 날아가기도 하고 그러죠. 알겠습니다. 뭐 이종훈 평론가님 뭐 덧붙이시면 시간 한 20초 나왔는데. 예. 뭐 딱히 덧붙일 얘기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되게 어수선한 것 같아요. 어수선해요. 지금 나라 전체가 좀 어수선한데. 그래서 저는 이 전당대 끝나고 예.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좀 이 줄기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시스템도 좀 정비를 하고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잖아요. 기구들이 그것도 다 가동하고 그래서 뭔가 좀 정리된 모습을 보여야지 대단히 산만해요. 맞습니다. 전당대회가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들 좀 어수선한 것도 좀 정리가 되면 좋겠고 심신도 지쳐서 저도 지금 눈병까지 나가지고 이 날씨도 더워 죽겠고 말이죠. 사람이 아주 지치니 전당대회 때문에. 전당대회가 너무 길기도 알겠습니다. 해고 앞으로 정당법 고쳐가지고 전당대회 좀 짧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상의 고수들 최창렬, 이종훈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8월 13일 목요일 김준일의 치사 전공 마무리하겠습니다. NGS 여러분, 우리 내일 이 시간에